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오늘 뭐 이거 할만한가요? 제가 이제 오늘 사실 되게 쉬운 거 위주로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또 이러면 상처가 되나요? 네. 자, 여러분들 저랑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기본 강의를 시작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말을 되게 많이 듣게 되죠. 멈출 수 없냐? 멈출 수 없냐? 최악의 풀이야. 뭐 최악의 풀이야. 그러지 마라. 뭐 등등. 뭐 이제 이런 말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즘에 이제 그 힐링의 시대잖아요. 맞죠? 근데 제가 이제 옛날에도 이렇게 이게 제 교수법 중에 이제 하나인 건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야, 내가 너 따라 해, 여기 있다. 너 따라 해볼게. 뭐 약간 이런 거. 따라 해볼게. 멈출 수 없니? 뭐 이런 건데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되게 그 자존감이 낮아진대요. 자존감. 공부할 때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공부할 때 제일 건강이죠. 네, 건강과 그 다음에 뭐예요? 자존감. 맞죠? 자, 여러분들 이 공부 왜 시작했어요? 이 공부? 부모님이 시켰어요? 뭐 추천받아나요? 야, 나 뭐 될까? 행시해. 이래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어서 온 거잖아요. 자, 그러면 사실 공부는 여러분들 자존감 높게 어떤 자신감과 그 다음에 패기, 그 다음에 어떤 무거운 엉덩이. 자, 이렇게.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나중에 이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저는 공부를 할 때 사실 그렇게 남을 신경 쓰는 타입이 아니라서 그냥 제가 할 일을 빨리 하거든요. 그냥 하고 누구가 잘하면 야, 쟤 되게 잘한다. 그 다음 결론이 어떻게 돼요? 자, 저 사람 잘한다. 저 사람 굿. 두 개로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저 사람 되게 잘하는데 그럼 나도 더 열심히 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 더 열심히 한번 해봐야지. 따라잡을 수 있긴 할까? 뭐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냥 열심히 해야지. 항상 어떤 생각이 있어요? 결과는 까봐야 알아요. 결과는 나와봐야 합니다. 결과는. 맞죠? 여러분들 뭐 지금 잘 못해도 내년에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막 보여. 기억? 맞아. 뭐 약간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막 보이고 예를 들어서 뭐 자기가 뭐 평균 60점 나왔어. 뭐 평균 60점 나왔어. 제 길 망했다. 근데 커트라인이 몇 점이야? 60.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너무 현실성 없이 얘기하세요? 네, 자, 일단은 그냥 이런 건데, 여러분들 이렇게는 가지 않았으면 해요. 나는 쓰레기야. 이렇게 가지 않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왜 쓰레기예요? 맞죠? 그럼 자기가 나는 쓰레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말을 바꿔봐요. 나는 재활용품이야. 뭐 약간 이렇게. 자, 그럼 조금 더 이렇게 올라갈 수 있죠. 네, 여러분들 절대 그 쓰레기가 아니고 진짜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게 남과의 비교가 여러분들한테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면 안 돼요. 이런 게. 그냥 그거는 단지 내 상황을 체크하는 것 뿐이고 그게 어떤 긍정적인 동력이 돼야 됩니다. 맞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계획표 맨날 세우죠? 계획표. 그만 좀 세워. 맞죠? 계획표 하루 종일 막 세웠죠? 단숨에 언제 억울하죠? 그날. 또는 다음날. 진짜 대단한 사람은 그 계획을 세워놓고 그거를 일주일 이상 지킨 사람은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계획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면 할 수 있을까라고 하고 적당히 세워놓은 다음에 그 안에 최대한 할 수 있게 매일매일 같이 그냥 열심히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맞죠? 이제 그러다 보면 어느덧 끝나 있어요. 자, 그리고 하나 공부할 때에는 그 하나에 또 집중하세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 피셋 같은 경우도 그 피셋이 참 어려운 게 이제 그런 거잖아요. 이게 지식형 시험이 아니고 적성 시험이잖아요. 맞죠? 적성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습관입니다. 습관. 근데 그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뭐 기본 강의 듣고 이제 계속 문제 풀어보고 계속 반복해보고 복습만 한다고 뭐 끝나는 게 아니고 머릿속에 넣고 자기가 다시 한번 또 풀어보고 그러는 거예요. 자, 혹시 이제 이번 기본 강의 때 처음 공부한 친구들이 아닌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그분들은. 자, 그분들은 공부를 하실 때 진짜 작년보다 더 재미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 알거든. 알긴 다 알거든요. 알긴 다 아는데 그냥 계속 시험장에서 내가 이거 왜 못 풀었지? 계속 이 생각이 많이 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냥 예를 들어서 제가 수업 시간에 하는 것 외에 조금 더 양을 붙여서 이거랑 비슷한 옛날 기출문제는 뭐가 있었지?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전투적으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꼭 명심하세요. 여러분들 그 올해 결과가 그렇게 괜찮지 않았다라면 여러분들이 올해는 분명히 작년 또는 재작년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될 겁니다. 보통 이제 학생들이 1차를 한번 붙고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1차 그 붙었던 해를 위한 공부가 이만큼이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이제 1차를 붙고 나면 자기가 이만큼 공부했던 게 사실 잘 기억이 안 나요. 그게 잘 기억이 안 나고 일단 할 수 있어 이제 이런 자신감이 이제 있습니다. 이 자신감이 있는 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자기가 그 자신감이 생기기까지 공부했던 양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분명히 이렇게 자신감과 자만심은 진짜 한 끗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다진다라고 꼭 생각을 하고 공부를 조금 더 많이 해주길 제가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은 뭐 여러분들 내년에 잘 할 거잖아요. 내년에 자료 해석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그 예상에서 뭐예요? 맞죠? 어렵겠죠? 뭐 그냥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자, 저 좋으라고 그냥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작년에 예측을 그렇게 했거든요. 그냥 올해는 분명히 언자상이 다 어려울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작년에 했던 얘기가 계속 그 얘기였거든요. 흐름상 2019년도는 타이밍이 세 과목 다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제 이랬는데 내 거 빼고 제 거 빼고 다 맞췄죠. 맞죠? 제 거 빼고 다 맞췄습니다. 그렇다면 저에게 한 번 더 출제위원이 기회를 주시면 부탁합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이 피셋이 어렵게 나오잖아요. 자료 해석이 어렵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훨씬 중요한 게 감각이 돼요. 그 기본적으로 아까 이렇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깡이 있어요? 계속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런 게 굉장히 더 중요해집니다. 어떤 세팅이 완벽하기 때문에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탁탁탁 무엇을 쳐내고 얘야 답 이거야 이런 식으로 가는 세팅이 훨씬 강하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공부를 또 열심히 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우리 22번 보자. 22번. 자, 22번에 자 이거 뭐 좀 쉬운 거니까 22번 한번 또 풀어봅시다. 22번. 자, 22번 별표 한번 쳐볼까요? 22번. 제가 또 2분 15초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보시죠.
네. 자,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자, 정답이 몇 번이에요? 정답 4번. 정답 4번이죠. 자, 여러분들 이 19년도에 이 문제 시험장에서 처음 봤을 때 혹시 떠오르는 그 전년 문제 있어요? 2018년도에? 혹시 공부를 좀 했다면? 그 햄버거 기억 안 나요? 햄버거? 맞죠? 그 나트륨 버거 있었잖아요. 맞죠? 아, 오늘 제가 추첨 열심히 할게요. 근데 그 반응을 좀 보여줘요. 네, 자, 그래서 자, 이게 그냥 그 좀 시각적 함정이 있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 햄버거 문제를 풀 때에는 별 생각이 없이 그냥 어떻게 생각해요? 아, 그냥 나 무슨 버거 좋아해, 뭐 감자튀김 좋아해, 뭐 콜라, 주스, 커피 뭐 이런 거 막 했었는데 얘 같은 거는 그냥 쓱 봤을 때 기가바이트, 메가바이트 맞죠? 기가바이트, 메가바이트 그냥 이거 보고 아, 요거 야 숫자가 또 엄청 큰 거 막 뮤직 플레이 막 570 이런 거는 아, 누구 보는 작아? 앱 가게보다는 작아. 이제 이렇게 바로 이해하잖아요, 그렇죠? 자, 혹시 그걸 모를까봐, 그 각주 3번에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1GB는 1024 메가바이트에 해당함. 뭐지 이렇게 나왔죠. 근데 그 1024 이거 알고 있죠? 2의 몇 제곱? 2의 10제곱 맞죠? 네, 자, 이거 알고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뭐 그 각주에 보면은 그 첫 번째는 그 대시는 자, 데이터 사용량이 없음을 의미함 이런 게 나왔고, 두 번째는 제시된 20개의 앱 외에 다른 앱의 데이터 사용량은 없음 이제 이렇게 주어져 있죠. 자, 여러분들이 그 각주 2번에서 굳이 하나를 동그라미 치면 뭘 동그라미 칠 거예요? 하나를 하면 20개에다 동그라미 치는 겁니다. 맞죠? 20개. 20개 괜히 나온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아, 20개구나. 그냥 이렇게 하고 이제 1번에 들어왔어요. 자, 그리고 어차피 이렇게 생긴 표는 당연히 5월과 6월에 대한 비교를 분명히 물어볼 겁니다.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맞죠? 네. 자, 그래서 했는데 1번 5월과 6월에 모두 데이터 사용량이 있는 앱 중에서 5월 대비 6월의 데이터 사용량의 증가량이 자, 증가량 거기 밑줄을 쳐보고 자, 그게 이제 증가폭인 거죠. 가장 큰 앱은 뮤직 플레이다. 그냥 여러분들이 바로 그냥 그 뮤직 플레이 같은 거 이렇게 보고 코웃음 쳐야 되는 거죠. 야, 나를 지금 뭘로 보고 지금 뮤직 플레이 MB잖아. MB 메가바이트 맞죠? 집에 잘 계시겠죠? 자, 근데 자, 그게 자, 뮤직 플레이 이거 해봤자 이거 뭐 500메가바이트도 안 되는데 기가로 바꾸면 0.5기가도 안 되는데 누가 더 크다? G 인터넷이 더 크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죠. 자, 여러분들 머릿속에 항상 갖고 있는 거 뭐예요? 무엇의 증가폭 이걸 가장 큰 거 찾아야 될 때는 보통 어떻게 했었죠? 자릿수가 큰 거를 가지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이 선택지는 내가 가장 큰 걸 찾을 필요가 없고 일단 제일 큰 게 뮤직 플레이냐라고 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보는 게 누구예요? 뮤직 플레이를 먼저 보고 걔를 기준으로 그냥 확인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냥 아니야 꺼져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고. 자, 2번. 자, 2번에 별표 한번 해볼까요? 2번에. 자, 2번에 5월과 6월에 모두 데이터 사용량이 있는 앱 중 5월 대비 6월의 데이터 사용량이 감소한 앱은 9개고 증가한 앱은 8개다.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선택지를 떠나서 여러분들 그냥 이 표를 좀 봤을 때 처음에 봤을 때 자, 기가바이트, 메가바이트 여기에서 조금 벗어나서 그냥 표만 봤을 때 혹시 떠오르는 기출문제 있어요? 비슷하게 생긴 표? 자, 여기에서 그럼 이 표에서 눈에 띄는 게 있다면 뭐예요? 가계부나 17분 운동, JC카드 이런 애들이 눈에 띄는 거잖아요. 맞죠? 걔네들은 지금 5월에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어요. 되게 옛날에 그 13년도니까 기출문제에 그거 있죠. 그 개콘 이렇게 쭉 나와가지고 시청률 나와가지고 이렇게 전주에 있었던 순위 뭐 시청률 뭐 그거 나왔던 표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식의 표가 나왔을 때는 당연히 세 가지 케이스죠. 5월, 6월 둘 다 있거나 5월, 6월 둘 중에 하나가 없거나.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뭐만 없어요? 5월 달에만 지금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아까 몇 개래? 20개래. 자, 그러면 그 5월과 6월에 모두 데이터가 있다, 사용량이 있는 앱이라는 것은 몇 개예요? 17개입니다. 17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통 감소하는 거 9개, 증가하는 거 8개 해가지고 이거를 되게 다 열심히 다 해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그냥 물론 뭐 감소하는 것만 해도 답이 나오긴 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둘 다 확인한다라기보다 아, 야 20개에서 3개 빠졌으니까 뭐 같은 게 있지 않는 이상 일단 9개, 8개 합해서 17개 맞으니까 내가 감소하는 거나 증가한 거 둘 중에 하나만 해봐야지 라는 생각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맞죠? 네? 자,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하나 해보면 아닌데? 그냥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3번. 6월에만 데이터 사용량이 있는 모든 앱에 그 총 데이터 사용량은 날씨 정보의 6월 데이터 사용량보다 많다. 자, 그러면 이제 3번에다가 별표를 하나 쳐보도록 합시다. 네. 3번의 별표. 자, 지금 우리 테마 뭐였어요? 소수점에 대한 계산은 적당히 하자. 이제 이거예요. 적당히 하자. 자, 내가 한번 또 써봤어. 자, 이거 여러분들 또 어떻게 써요? 아까와 달리 몇 개 없는 걸? 그럼 어떻게 해요? 보여줄게, 나의 손. 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막 해. 그래서 뭐 이거보다 뭐 많다라 그랬는데 이쪽이 더 적어서 아니야 라고 이제 판단을 하겠죠. 자, 근데 자, 여러분들 소수점 계산을 적당히 하자라는 게 아까 제가 이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중간을 잘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는 더해야 되는 게 한 7개인가였어요. 7개. 7개를 소수점 포함해서 다 더하려면 솔직히 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냥 계산은 큰 것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했다? 그냥 대충 더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자, 근데 얘는 이까짓 거 몇 개밖에 없어요. 3개밖에 없죠. 3개밖에 없으니까 이런 거 나왔을 때는 대충 하는 거예요. 야, 너 너무 꼴보기 싫은데 그냥 28이면 어때? 너는 15면 어떠고? 너 그냥 1이라 쳐. 그냥 그러면 어때요? 여기가 43, 44. 내가 계속 높였는데 44야. 뭐보다 작아? 45.3보다 작죠. 그쵸? 약간 자, 이런 소수점이 있었을 때 어떤 대소 비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물론 이제 굉장히 피곤한 경우가 막 이거 했는데 뭐 차이가 0.1밖에 안 난다거나 이제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피곤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문제가 별로 없다라고 이제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면 숫자를 애초에 내가 적당히 하는 겁니다. 오차를 적당히 감안해서 27.7에다가 14.8 더하는 게 어렵지 않으면 그냥 더해도 괜찮지만 내가 자꾸 잔실수가 나온다라면 여러분들 그냥 이거는 약간 올릴게. 너 올렸으니까 너도 올리고 너도 약간 올려볼게. 이까짓 거 뭐 여기서 오차가 나봤자 사실 1도 넘을 리가 없어. 그래서 그냥 28, 15, 1 더했더니 그래도 뭐보다 더 작다? 45보다 작다. 네, 그러니까 작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이런 게 19년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기출문제가 다 이런 식입니다. 자, 그러니까 계산 연습을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하다 보면 내가 굳이 저걸 해야 할 필요가 있냐? 이 얘기를 계속 제가 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4번. 자, 여러분들 3번엔 아까 별표 하나 쳤죠? 4번엔 몇 개 쳐볼까요? 3개? 3개 쳐볼까요? 3개? 자, 3번을 보고 와, 이거 너무 귀찮은데 그냥 일단 아까 더 했어. 근데 4번을 봤더니 너가 진짜 귀찮아. 그러면 어떻게 가요? 5번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5번도 막 귀찮아. 그냥 하나를 골라서 하는 게 맞아요. 자, 근데 이제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자, 4번을 읽어봤더니 G 인터넷과 HS 쇼핑의 5월 데이터 사용량의 합은 다음 앱의 5월 데이터, 나머지 앱의 5월 데이터 사용량의 합보다 많다. 뭐지 이렇게 주어져 있죠. 자, 그러면 자, G랑 HS 쇼핑 자 했을 때 5월 제가 한번 써봤어요. 5.3기가랑 1.8기가 이거 그냥 합하면 얼마? 7.1기가예요. 맞죠?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의 그 어떤 합보다 많다. 뭐지 이런 게 나왔죠. 자, 그러면은 자, 계산은 항상 뭐부터 한다고요? 큰 것부터 한다고요. 큰 것부터. 맞죠? 자, 우리 원래 지금 앱이 전체 몇 개였지? 20개였어요. 자, 근데 5월은 아까 몇 개 없었어요? 3개 없었죠. 3개가 없어서 얘네들이 G랑 HS가 있으면 얘네들의 전체 몇 개? 17개인데 여기에 지금 2개가 왔으니까 여기 15개 있는 거예요. 나머지. 맞죠? 자, 그런데 지금 내가 계산은 큰 것부터 하자 그랬으니까 톡톡이랑 이거 혹시 틱톡인가요 혹시? 자, 톡톡이랑 앱가게 했을 때 2.4, 2.0 자, 이거 합했더니 얼마? 4.4기가죠. 자, 그래서 뭐 요렇게 이제 한번 그냥 대충 이렇게 지워봐. 자, 이렇게 지워보면 여기가 2.7기가가 이렇게 남았어요. 맞죠? 자, 근데 여기 앱 15개인데 2개 빼니까 나머지 애들은 앱이 몇 개? 13개입니다. 13개. 자, 그러면 아직 느낌이 별로 오지 않는다라면 여러분들이 그냥 그 위튜브나 쉬운 지도 이름 이따위로 늘어났어. 자, 그래서 자, 그쵸. 위튜브랑 그 다음에 쉬운 지도. 자, 걔네를 이게 합하면 대충 한 1.1기가잖아요.
1.1기가 정도를 이렇게 뺀다 치고 1.1기가를 빼면 얼마 남아요? 1.6이죠. 자, 근데 그 나머지 애들이 뭐 사실 뭐 100이 넘는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죠. 자, 그러면 걔네들 합해봤자 100도 안 되는 애들 뭐 13개 또는 12개 뭐 이렇게 합해봤자 1.2기가를 넘어야 안 넘어요? 안 넘을 거다. 이제 이런 생각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소수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엄청 한다라기보다 큰 애들 몇 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애들은 경향상 얼마도 안 돼? 한 100메가도 안 돼. 0.1기가도 안 되는 애들이 12개 합해봤자 1.2기가도 안 넘을 거다. 그러면 너무 노골적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인 거죠. 자, 그래서 그냥 계산 어떻게 하자고요? 대충 하자고요. 대충. 맞죠? 대충 하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산을 대충 하려면 어느 하나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 꼭 접근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선택지. 자, 5월과 6월 모두 데이터 사용량이 있는 앱 중에서 5월 대비 6월의 데이터 사용량의 변화율. 자, 변화율이 가장 큰 앱은 S메일이다. 뭐 이런 게 나왔죠? 자, 변화율에다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변화율. 자, 변화율이 제일 크대. 그래서 일단 S메일을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 뭐부터 봐요? S메일을 봅니다. 근데 우리 S메일 같은 경우는 29.7에서 0.8 메가바이트 엄청 줄었죠. 맞죠? 자, 여러분들 이런 거 알고 있잖아요. 자, 변화율은 증가율이든 감소율이든 어떤 개념으로 가져가는 거다? 절대값의 개념으로 가져간다. 이제 이걸 알고 있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보통 이제 변화율이 제일 큰 거 찾아라. 변화율이 제일 큰 거 찾아라 라고 얘기하면 우리의 습관은 뭐냐면 감소한 거보다는 보통 증가한 거에서 찾습니다. 감소한 거보다는 증가한 거에서 찾아요. 왜냐하면 감소율은 지 아무리 커봤자 감소율 몇 프로? 100%예요. 감소율 100%면 그게 없어지는 거잖아, 아예. 맞죠? 근데 우리 증가율은 100%, 200%, 300%막 신났죠. 맞죠? 자, 그러니까 야, 일단 감소율은 여기가 맥스 100인데 그러면 혹시 내가 발레를 찾고 싶은 거라면 변화율이 제일 큰 거 찾는데 이게 증가한 것도 있고 감소한 것도 있었는데 어떻게 가겠다? 혹시 증가한 거 중에서 2배 넘는 거 있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빨리 발레를 찾는 거예요. 발레를. 맞죠? 자, 그러면 너무 노골적일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맞죠? 자, 그래서 얼른 그 2배 이상이 되는 것들을 이제 후딱 뭐 찾아보겠다. 그랬더니 JJ 멤버십 같은 애들이나 아니면 뮤직 플레이 이런 애들이 이제 눈에 보인다라는 거죠. 맞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 뭐 이거는 제가 너무 무리한 걸 요구하는 걸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앞에서 1번부터 이렇게 쓱쓱쓱 봤잖아요. 쓱쓱쓱 봤으면 그 5번 같은 선택지를 처음에 읽었을 때 아마 바로 누구부터 찾을 거냐면 뮤직 플레이부터 찾을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아까 뮤직 플레이를 얘기했었죠. 뮤직 플레이를 얘기했었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었어? 증가량이 가장 큰 앱 이런 쪽으로 이렇게 치고 들어왔었거든. 근데 그 뮤직 플레이 같은 경우가 자릿수가 어때요? 자릿수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바로 그냥 2배가 넘겠지?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공부를 계속 이제 반복해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다 보면 제가 여러분들 순서대로 항상 읽으라고 하는데 이 선택지들이 보통 되게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나왔던 그런 것들이 또 이렇게 조금 연결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내가 발레를 찾아도 어떻게 빨리빨리 찾아볼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점점 기분이 안 좋아지는 것 같죠? 뭐 그거랑 상관없이 저는 아까 선물 받았어요. 네. 고맙습니다. 이거 누가 주는 거예요? 잘 먹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보통 한 번씩 웃어줄만 한데요. 네. 진짜 기분이 안 좋은가 봐요. 네. 자, 그러면 그러면 재밌는 걸 먼저 해보자. 자, 혹시 이걸 못하면 안 되니까 몇 번 풀어볼까요? 자, 32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32번. 32번 너무 어렵나? 그래요. 그러면 28번 먼저 해보자. 28번. 미안. 자, 28번. 자, 28번 제가 2분 15초 드려볼 테니까 자, 한번 풀어보세요.
2분 15초에 풀 만한 문제가 아니죠. 다 푼 거 아니에요? 그만하세요. 네, 자, 답은 3번이에요. 답은 3번. 답은 3번인데, 자, 그 위에 테마가 뭐예요? 평균의 응용,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럼 지금 이거 문제 풀면서 평균 개념 쓴 적 있어요? 별로 없죠. 네, 별로 없을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일단 그냥 이제 풀게 되는데, 저는 이제 3번에 대한 설명을 일단 할 거예요. 자, 일단은, 자, 이 표를 봤을 때 경기도 10개 시의 유형별 문화유산의 보유건수 현황, 이제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어요. 자, 근데 그 경기도 10개 시가 그 용인시부터 해가지고 쭉쭉쭉, 그 양주시, 뭐 이제 이렇게 있죠. 왜 안산시가 없죠? 네. 네, 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유적이 없나 봐요. 네, 자, 근데, 자, 국가지정문화재, 지방지정문화재, 문화재, 자료, 그 다음에 등록문화재, 그렇게 있고요. 그거에 대한 합이 주어져 있죠. 맞죠? 자, 밑에도 뭐가 있죠? 그거에 대한 어떤 전체 합이 있죠. 맞아요. 자, 그러면 그 표를 봤는데 기분이 안 좋은 이유는 그 토탈,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 괄호가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채울 건데, 자, 거기를 채우는 데는 보통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맞죠? 제정신이라면 어떻게 해요? 224, 293, 135 요렇게 더해서 값이 나와야 되고, 제정신이지만 조금 순간 안 보였다면 너무 말을 예쁘게 하네요. 제정신이 아니라면 자, 어떻게 해요? 자, 120, 70, 69, 68 이까지 거 더해주면 하고 이거 쭉 더하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들 습관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10개를 언제 다 더해요? 그쵸? 10개를 더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면 그 문제는 정말 어려운 문제거나 여러분들이 잘못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표의 구조를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하는 건데, 일단 10개잖아요. 맞죠? 자, 1번. 등록 문화재를 보유한 시는 6개다 라고 했더니, 여러분들 또 되게 열심히 세고 있어. 근데 그러지 말고, 세상에는 2개밖에 없죠. 등록 문화재를 보유했거나 보유하지 않은 것밖에 없으니까 전체가 10개인데 이 말이 맞다면 그 등록 문화재를 보유하지 않은 시가 몇 개가 돼야 돼요? 4개가 돼야 된다. 그래서 0을 찾아봤더니 하나, 둘, 3개밖에 없어서 아니다 라고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뭐 유형별 전체 보유건수가 가장 문화유산은 국가지정문화재이다. 또는 가지고 있으면 돼요. 맞죠? 네, 자, 그래서 단순히 확인했더니 국가지정보다는 지방지정이 더 크더라 해서 X입니다. 3번, 파주시 문화유산 보유건수의 합은 전체 문화유산의 그 보유건수의 합의 10% 이하다. 자, 어디에다 밑줄을 칠 거냐면 10% 이하, 거기에다가 밑줄을 쳐봅니다. 10% 이하. 자, 여러분들 이런 게 그냥 어찌됐건 여러분들 그냥 10%를 하고 싶다면 그냥 속 편하게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224 뭐 더하기 얼마? 293 더하기 100 더하기 100 더하기 35 이까지 거 해주니까 얼마가 나온다? 뭐 650인가요? 맞아요? 네,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자, 이거의 10%, 자, 이거의 10%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 65.2다. 그러고 나서 누구를 보게 됩니까? 파주를 봤더니 63이어서 이거보다 작아. 10% 이하가 맞아.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것도 괜찮은데, 자, 조금 더 깡 있게 가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표에 대한 보통 그런 감이 조금 없어서 그런데, 이게 지금 제목이 뭐예요? 경기도 10개 시에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나왔죠. 맞죠? 근데 제가 아까 웃으면서 했던 얘기 뭐가 있어요? 왜 안산은 없어? 약간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이런 표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떠냐면 그 가장 오른쪽 끝에 누가 있어요? 그 합이 있잖아요. 맞죠? 그게 많은 순서대로 보통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그냥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이런 합이 있으니까 유별나게 이제 뭐 일부러 출제 요인이 섞은 게 아니라면 여러분들 그냥 숫자를 보면서 아, 용인시가 제일 많고 양주시가 제일 적구나 해서 120부터 71 쭉 이렇게 그냥 가는구나 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전체를 비중으로 나타내면 몇 프로예요? 100%예요. 100%. 맞죠? 자, 그런데 우리 지금 경기도 시가 몇 개예요? 10개죠. 10개. 10개. 자, 그 얘기는 한 개의 시당 평균 비율 몇 프로예요? 10%겠다. 당연히 10%겠죠. 100%를 10으로 나누면. 맞죠? 자, 그러면 이게 10%인데, 너무 당연한 건 이게 순서가 큰 거부터 작은 거로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상위권은 아마 10%보다 클 거고, 그
그 다음 하위권은 10%보다 작을 거예요. 맞아요? 자, 근데 그 되게 큰 애가 하나 있어. 그 막 120 같은 애들. 맞죠? 그 120 같은 거를 여러분들 그냥 막 떼다가 한 뭐 예를 들어서 뭐 그걸 한 50, 70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한 50이 남잖아요. 맞죠? 자, 그 50 정도를 막 떼다가 그 양주시나 뭐 수원시나 화성시 같은 데다가 뭐 한 30, 20씩 막 붙여. 막 이렇게 막 붙였는데 그 50 정도 가지고는 그 나머지 성남시나 화성시 뭐 이런 애들 막 다 채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중간 정도에 여러분들 그 파주시가 10% 이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한 60 정도 숫자를 만든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떼다 갖다 붙였을 때 택도 없거든요. 맞죠? 자, 그 얘기는 당연히 그 앞에 훨씬 더 1위의 쏠림이, 그러니까 1위가 이제 큰 게 있고 뒤에가 되게 많이 무너져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 파주시 같은 경우는 몇 번째 있는 거예요? 6번째, 6번째. 6번째는 자, 순위를 2개 정도로 나누면 상위권과 하위권으로 나누면 하위권이죠. 그럼 아마도 평균 이하일 겁니다. 맞죠? 근데 우리 그런 깡 있어요? 없어요? 그런 깡 없다고요. 그러면 뭐라도 잘하자? 표를 잘 보는 거라도 하자. 이제 이런 이야기인 거고. 자, 우리가 공부를 하는 중이니까 아, 이거는 뭐 어지간해서 야, 이거 뭐 6번째인데 당연히 뭐 평균 이하겠지? 10% 이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간단한 생각인 겁니다. 그래요. 네, 자, 할 수 있어요. 저만 더운 거 아니죠? 여러분들도 더워요? 더운 사람. 물론 제가 옷을 벗으면 되긴 해요. 네. 근데 제가 원래 이렇게 그 정장을 이렇게 갇혀 입고 오는 날이 보통 첫날만 이렇게 입고 옵니다. 그러니까 뭐 관심 없겠지만, 근데 오늘 무료 특강한다고 제가 옷 샀어요. 그래, 올해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해봐야지. 근데 이 셔츠를 새로 안 사가지고 그렇습니다. 이 분위기 어떡하지? 근데 내일은 이제 또 언어 할 거잖아요. 언어. 맞죠? 근데 언어 진짜 올해 그렇게 많이 힘들었어요? 제가 올해 언어 점수를 굉장히 다양하게 보거든요. 뭐 저기 한 40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한 90점까지 이렇게 봤어요. 물론 자료는 40점 정도까지 안 나왔던 것 같고, 자료는 한 60? 60에서 제가 최대로 봤던 게 100점이에요. 100점. 네, 뭐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 그 언어 공부도 그 열심히 하세요. 언어가 어떻게 보면 좀 그 가장 잘못된 그 습관을 교정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언어도 이렇게 많이 읽고 많이 풀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좀 잡힐 거고, 나중에 이제 논리학 같은 거, 이게 올해는 그 언어가 그 의견이 되게 갈리더라고요. 작년과 뭐 크게 다름없다, 뭐 이런 애들과 작년에 비해 너무 어려웠다, 뭐 이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약간 취향의 차이인 것 같긴 한데, 조금 논리학을 좀 더 재밌고 잘 했던 친구들이 아마 올해 언어를 좀 더 잘 봤던 것 같아요. 네, 상대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 독해 문제랑 그 논리 문제가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같은 거잖아요. 언어 논리니까. 전 자료 해석이나 할게요. 네, 자, 근데 저 언어고자여서. 네. 근데 제가 그런 걸 알게 됐어요. 처음 알게 됐는데, 제가 2008년도, 2009년도에 이제 1차를 합격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언어를 잘 못해요. 언어를 잘 못하는데, 그 2008년도에 점수가 이렇게 몇 점이 있어요. 네, 차마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근데 70점을 그때 못 넘었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네, 근데 2008년도에 그래 그냥 얘기할게. 67.5점을 맞았는데 언어를. 제가 그 뒤로 와 진짜 나는 언어 쓰레기가 맞구나 계속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언어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해보니까 올해가 제일 난이도가 좀 어려웠고, 그럼 여태까지 제일 어려웠던 해는 언제냐? 이게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몇 년도인지 알아요? 지금 맥락을 잘 짚어야 돼요. 제가 2008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방금. 맞죠? 네. 자, 근데 내가 그때 점수를 잘 못 받았다. 그래서 난 여태까지 내가 언어 고자인 줄 알았는데, 올해가 역대 난이도더라.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겠어요? 나는 언어 고자가 아니었던 거다. 뭐 약간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 그 맥락에 따르면 그 다음이 요거였었대요. 여태까지 계속 이게 제일 어려웠다가, 이거를 갱신한 게 얘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특히 이제 또 혹시 처음 공부한 친구들 있죠?
내 자신감을 꺾는 건 아니고 현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이 언어를 풀어봤는데 예를 들어서 뭐 16년 문제를 풀었어요. 16년 문제를 풀었는데 여러분들이 뭐 그 한 80점 정도가 나왔어. 예를 들어서 아, 나는 언어에 문제 없구나 이렇게 판단하지 않도록 합니다. 요때는 그 16년 언어를 풀었는데 80점이 나오면 이게 망한 거예요. 이때 망했습니다. 이때 어땠냐면 제가 이때 커트라인 예측에 대실패했던 해거든요. 왜냐면 애들이 막 연락이 왔는데 저 자료 선생이잖아요. 맞죠? 근데 선생님 자료 잘 봤어요 이렇게 연락이 오는 게 아니고 선생님 합격할 수 있을까요? 하는데 언어 평균이 이때 84점인가예요. 애들 점수가 왔는데 이거야 되게 그 편향돼 있다. 근데 자료 해석으로 합격하라니까 언어로 합격하네? 뭐 약간 이제 이러면서 그거를 무시하고 제가 이제 그 데이터를 이렇게 좀 이렇게 조작을 해서 이렇게 평균을 이렇게 예측했는데 이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까보니까 개나 소나 그때 다 92.5점 이상이에요. 아, 개나 소나까지는 아니.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요때 이런 점수를 맞았어요. 그리고 혹시 자료 여러분들이 풀었다. 나 자료 뭐 못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17년을 풀어보고 나한테 한 80에서 85점을 맞아. 예를 들어서. 그래 놓고 나한테 와서 저 자료를 너무 못하진 않아요. 뭐 약간 이렇게 얘기해요. 아닙니다. 망한 거예요. 이때는 진짜 이만큼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92.5점 이상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밑에 떨어질 애들이랑 비교하는 게 아니고 합격할 애들이랑 이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해가 어떤 해냐면 솔직히 얘기하면 자료 좀 한다는 친구들이 굉장히 손해봤던 해기도 해요. 근데 왜냐하면 저는 이제 뭐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보는 것만큼 긴장이 좀 덜 하겠죠. 저는 집에서 목욕제기 하고 기도하고 뭐 하나님 하고 이제 이렇게 풀어보니까. 근데 제가 이때 13분인가 17분인가 남았어요. 제가 잘하긴 하죠. 근데 그래도 13분 이상 남는다라는 건요. 시험이 너무 쉬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근데 그 역대 최고 난이도가 16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자료를 어느 정도 하는지 알고 싶다. 그러면 항상 기준을 뭘로 두면 되게 편해요? 16년을 기준으로 두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항상 몇 점이야? 85점입니다. 85점. 선생님, 이렇게 가려면 제가 증가율이 100% 이상인데요? 괜찮아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냥 공부를 좀 열심히 하면 되고 어떤 시험이 어려웠을 때 그 격차가 훨씬 많이 나요. 그 격차가 확실히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남의 들러리가 되지 않으려면 어떤 항상 조금 어려웠던 그런 해를 조금 기준으로 여러분들 좀 보시는 게 맞습니다. 맞죠? 네. 자, 그러면 하나 또 풀어보자. 평균 얘기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노골적인 평균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32번 가보면 자, 32번에다가 별표 3개 정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문제를 제가 3분 드려볼게요. 3분 드려볼 테니까 자, 풀어보시죠.
자, 일단 이 문제는 답이 1번이죠. 답이 1번. 자, 여러분들 그 앞에 페이지를 잠깐 보시면은 그 34쪽에 잠깐 보시면 그 19년도 10번 문제도 있죠. 맞죠? 그냥 그 문제 잠깐 한번 읽어볼게요. 어쩌고 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체력, 전술, 수비, 공격이 있고 그 조건을 읽어보니까 뭐래요? 각 코치에 반드시 하나 이상의 분야를 맡는다. 그리고 코치의 분야별 투입 능력 해가지고 분야 수분의 잠재 능력 뭐 이런 게 있고, 그 각 분야별로 그 분야를 맡은 모든 코치의 분야별 투입 능력의 합이 24 이상이 되어야 한다. 뭐 이제 이런 식의 것들이 나왔죠. 맞죠? 자, 근데 이 문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보면은 처음에 이걸 보고 밑에 선택지를 이렇게 쓱 보다 보면 기계적으로 떠올려야 하는 그 테마 중에 하나가 평균이었어요. 평균. 근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문제가 몇 번 문제예요? 10번 문제죠. 10번 문제. 실전에서 10번 문제죠. 맞죠? 근데 여러분들 실전에서 이 10번 문제를 딱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냥 인사했잖아요. 맞죠? 잘 있어. 약간 이렇게 인사하지 않았어요? 보자마자 넘어가지 않았어요? 내가 코치 하고 싶어 막 하면서 막 열심히 풀었어요. 보자마자 제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 우리 다시 32번 쪽으로 왔을 때에는, 자, 우리 지금 프린트 번호 32번에서는 자, 이게 실전에서 몇 번 문제입니까? 30번 문제예요. 30번 문제.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근데 실전에 가면 그 우리가 책형이 두 개가 있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이 1번부터 20번까지랑 21번부터 40번 요게 항상 흐름이 비슷하다라는 걸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흐름이 항상 비슷합니다. 그래야 이게 책형 유불리가 없거든요. 근데 뭐 보면은 30번에서 여러분들 실전에 와서 30번에 이 문제를 딱 맞닥뜨렸어. 그럼 사실 처음에 이 문제를 맞닥뜨리면 이거는 풀만한 문제예요, 아니에요? 풀만한 문제가 아니에요. 맞죠? 왜? 아까 10번에서도 안 했었거든. 그러면 실전이라면 원래 푸는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 어떤 그 흐름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막 30번을 보고 나서 아까 그 10번 같은 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아, 저것도 평균 문제인가?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떠올릴 수 있어요. 자, 조금 실력 있는 친구들은 이 흐름을 적당히 기억합니다. 이걸 적당히 기억해서 내가 몇 번쯤에 조금 주의해야 됐더라, 이런 것들을 표시해 놓으면 실전에서도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그래야 책형 유불리가 오겠죠. 자, 그러면 자, 종합점수 보자. 자, 다시 이 문제로 돌아왔더니, 자, 종합점수 및 그 항목별 득점 기여도 산정 방법 해가지고 주어져 있고, 자, 종합점수는 항목별 득점에다가 항목별 가중치의 합계인데, 득점 기여도는 종합점수에다가 항목별 득점 곱하기 항목별 가중치다. 우와, 그냥 보자마자 포기하고 싶다. 맞죠? 근데 맛 뭐래요? 자, 이거 요리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맛, 향, 색상, 식감, 장식. 자, 그래서 역시 맛이 제일 중요하겠죠. 644, 33. 이제 그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득점 기여도나 그 종합점수 이런 숫자들을 봤을 때, 종합점수에 대한 식을 봤을 때 그거를 그냥 종합점수라고만 생각을 하고, 보통 제 이렇게 학생들 보니까 이거를 보고 평균에 대해서 떠올릴 생각이 전혀 없더라고요, 보면. 맞죠? 좀 바꿔보세요. 자, 이런 거는 점수 나왔다 그러면은 항목이 여러 개 있다. 그럼 항상 그 총점이나 평균이나 사실상 같은 개념이잖아요. 맞죠? 가중치가 똑같기 때문에 종합 점수가 크다라는 얘기는 평균 점수가 항목별 뭐 평균 점수가 크다 뭐 이런 식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생각을 해야 되는 게 6, 4, 4, 3, 3 저렇게 있고, 애초에 자 각각의 가중치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6, 4, 4, 3, 3 자, 여러분들 4, 4, 3, 3 보면 되게 귀엽죠? 4 더하기 3은 7, 7 더하기 7은 14, 14 더하기 6은 20. 자, 그래서 이게 가중치의 합이 얼마예요? 20이에요, 20. 가중치의 합이 얼마라고요? 20.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뭐예요? 6, 4 옆에 10, 14, 17, 20. 괜찮습니다. 어찌됐건 뭘 좀 구해줘?
가중치의 합을 20이라는 걸 좀 알아주세요. 자, 그렇다면 그 그림으로 이렇게 넘어왔어. 또 참가자 A, B, C, D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제일 사랑하는 애는 누굴 거예요? D죠. 맞죠? 점수를 줬잖아. 맞죠? 그래요. 맛으로 하자면 누굴 사랑해야 돼요? A. 맞죠? 맛으로 뭐 이런 걸로 하면은 A를 하는 게 맞긴 한데, 자, 그러면 내가 다시 물어볼게. A, B, C, D 중에서 누가 우승할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명만 꼽아볼까? A나 B겠죠? 왜? 맛있으니까. 맞죠? 맛이 좀 높고 좀 전반적으로 약간 그 중요한 쪽에서 득점을 많이 했으니까. 그냥 그런 시각적 효과를 최대한 누리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맞죠?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아까 A, B, C, D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애가 있다면 누구라 그랬어요, 방금? D라 그랬잖아요, D. 맞죠? D는 그냥 점수를 주었기 때문에. 맞죠? 자, 그러면 일단은 그럼 A에 대해서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A. 결국에 그 아마 이 문제는 읽어보다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종합점수가 누가 제일 크냐, 그래서 누가 우승을 했냐, 아니면 득점 기여도 식이 있으니까 결국 종합점수를 구해서 분수 비교를 하면은 누가 더 크냐 작냐 이런 걸 물어볼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애초에 이 값 자체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맞아요? 그냥 구해야겠지? 아마 기여도에 대한 거는 정확한 수치를 요구할 테니까. 자, 그런데 A를 봤더니 너무 귀여워. 뭐가 귀여울까요, 얘는? 왜 귀엽지, 얘는? 자, 그러면 자, 뭐냐면 333이죠. 333. 제가 이거를 그냥 써볼게요. 자, 그냥 쓰면 4 곱하기 6 더하기 3 곱하기 4, 3 곱하기 4, 3 곱하기 3, 2 곱하기 3. 근데 이거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이거 한번 계산하고 나면 되게 짐 빠지는 거 알죠? 그리고 나서 A하고 B하고 C하고 나면 이 문제를 포기할 수 없으니까 5분 동안 계속 붙들고 있죠. 그게 우리 현실이라고요. 맞죠? 근데 자, 이거는 뭐 그냥 계산을 할 수도 있는데, 자, 얘가 되게 밸런스가 이렇게 맞아요. 되게 밸런스가 맞는데 333이 너무 귀여워. 333. 4를 봤더니 너는 3 플러스 1이죠. 너는 3 빼기 1이고. 자, 그래서 얘가 3 플러스 1이고요. 여기가 3 빼기 1이에요. 그래요? 자, 그러면 3 곱하기 6, 3 곱하기 4, 3 곱하기 4, 3 곱하기 3, 3 곱하기 3 하면 아까 6, 4, 3, 3 더하면 아까 얼마라고? 20이었죠. 아, 네, 아까워요. 자, 3 곱하기 20, 60 깔고 얼마가 더 있는데? 6점 더 있는데 3점이 모자라더라. 그래서 그냥 이게 몇 점이다? 63점이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요?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 평균 하면은 항상 제가 하는 얘기인데, 평균 하면 기계적으로 떠올려야 되는 게 가평균이에요. 가평균. 자, 어떤 계산의 기준을 잡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건데, 자, 이게 여러분들 실전에서 30번쯤인데 제정신이 아닌 상태인데, 여기에서 이거를 막 6, 4, 4, 3, 3, 6, 4, 4, 3, 3, 6, 4, 4, 3, 3 하고 막 계산하고 여기 해서 동그라미 쳤어. 그랬더니 막 한참 동그라미 치다가 여기 있는 거 갖다 쓰고 막 한참 더 하고 난리 난다고요. 근데 그러느니 항상 대충 3이면 60인데 60을 기준으로 어때?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C 같은 애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냥 60을 기준으로 얼마씩 모자라? 1.1점 모자라, 6.3점 모자라, 9점 모자라. 그럼 얼마? 51점.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이해하시죠? 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좀 그 발상이 별건 아닌데, 그런데 습관의 또 문제입니다. 그리고 요 분명히 유사한 식의 계산들은 제가 분명히 기본 강의 때도 많이 보여드립니다. 기출문제도 엄청 차고 넘쳐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불쾌한 애가 있다면 얘죠, 얘. B 같은 애는 어떻게 할 거예요? B. 자, 지금 A랑 C는 3을 기준으로 제가 했어요. 근데 자,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를 알려주면 하나를 알죠. 하나도 모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를 알려주면 하나라도 아는 게 진짜 다행인 건데, 우리는 좀 더 계속 그 하나를 알려줄 때 하나를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하나를 알려주면 점점 2개, 3개를 알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 평균이 나왔을 때 가평균이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자, 하수에서 중수 사이에서는 계속 뭐만 생각해요? 평균은 가평균이야. 평균은 가평균이야. 계속 이것만 해요. 그러다 보면 생각이 갇힙니다. 근데 제가 기본 강의를 할 때도 항상 주의하는 게 뭐냐면 기초인문이든 기본 강의든 심화든 항상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웬만하면 그 바운더리를 정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이렇게 한정되게 생각하지 않게 그거에 더 이상을 계속 보여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도 응용해 볼 수 있고 이렇게도 응용해 볼 수 있는데 다 똑같은 건지 이해가 되겠어? 한번 또 연습해보고 잘 모르겠으면 일단 외워. 이렇게 이제 가서 또 나중에 계속 반복하고 스터디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뭐 심화 가서 또 문제 풀고 그러잖아요. 근데 평균하면 가평균이니까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가평균이 뭐예요? 3이잖아요. 3. 3을 가지고 했는데 얘를 봤더니 3을 기준으로 하기에는 너무너무 짜증나요. 그렇지 않아요? 맞죠? 3을 기준으로 하기에 얘는 0이고 뭐 플러스 1이고 아니 뭐 여러분들 그럴 수 있겠죠. 선생님 저는 이 정도 고통은 감내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자 요런 생각은 어때요? 자 시각적인 효과 되게 별건 아니에요. 별건 아닌데 자, 시각적인 효과를 조금 이렇게 가지고 있으려면 그나마 B가 누구랑 되게 자 A는 아까 C랑 요 부분이 똑같았거든요. 요 부분이 똑같았죠. 그렇죠? 자 근데 B랑 D는 어디가 똑같아요? 요 밑에 여기가 아예 똑같죠. 4, 5가 똑같죠? 그러면 얘 빼고 여기에서 이 숫자에서는 지금 값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3, 2, 1인데 1, 3, 4니까 이거는 2가 얘는 2가 여기가 2가 감소했고 너는 1이 늘었고 너는 뭐 3이 늘었구나. 자 근데 여기에 각각 가중치가 6, 4, 3이더라. 뭐 해가지고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점수가 이만큼 차이가 나더라 해가지고 결론을 그냥 내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냥 적당히 이제 이거는 어떻게 지울 것인가의 차이인 건데 그냥 이렇게 지우면 얼마 남아요? 플러스 12가 남으니까 57보다는 12점이 높은 얼마가 되겠다? 69점이 되겠다. 그냥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자 이런 거 생각하기 싫으면 뭐 하면 돼요? 그래 안 풀면 돼요. 자 안 푸는 선택지는 없다라고 했을 때 여기까지 거 그냥 계산하면 돼요. 맞죠? 근데 여러분들 어른들 맨날 그런 말 많이 하죠. 머리를 안 쓰면 몸이 고생한다.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솔직히 이거 막 하는 게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근데 분명히 여러분들이 계산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면 제가 방금 알려드린 이 방식을 조금 더 장착을 하잖아요. 그러면 훨씬 빨리 할 수 있어요. 훨씬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들 저딴 거 너나 해 뭐 이제 이러지 말고 나중에 좀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어떤 숫자를 이렇게 좀 갖다 넣어 보시면은 나머지 문제는 뭐 푸는데 아무 지장이 없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 기억, 니은, 디귿리을은 여러분들이 그냥 해보시면 충분히 답은 나와요. 충분히 답은 나오는데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기억에 보면은 참가자 A의 색상 점수와 참가자 D의 장식 점수가 각각 1점씩 상승해도 전체 순위에는 변화가 없다.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거에 따라서 각각의 점수를 뭐 조금 유동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기억 같은 거를 제꼈는데 디귿에 갔더니 뭐라고 나와요? 참가자 C는 모든 항목에서 1점씩 더 득점하더라도 가장 높은 순위가 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나왔죠. 자 그걸 보면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죠? 왜냐면 아까 내가 계산하기 싫어서 도망왔는데 한번 또 물어봤고 앞에 조건이 있었는데 다른 조건을 또 줬어. 자 그러면 니은을 볼게요. 니은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까? 득점 기여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맞죠? 야 분수 비교를 언제 해? 하고 리을로 왔어요. 득점 기여도가 높다. 한 번은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종합점수든 득점 기여도든 한 번은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답이 1번이잖아요. 맞죠? 기억은 맞고 니은은 틀리고 기억은 맞고 디귿은 옳지 않고 니은은 맞고 리을은 옳지 않죠. 그러니까 뭘 하나를 했을 때 근데 그게 항상 OX로 이렇게 하나씩 달리 나온다는 것도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주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별로 재미없는 것 같네요. 네, 자 그다음에 자 계산을 어떻게 해볼 것인가 그냥 요 정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3하 저거를 잠시만요. 네.
어디 갔니? 25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25번. 25번. 얼른 추첨해야 되는데, 네. 또 욕심이 생기고 있어요. 잠깐만, 네, 잠깐만. 5번으로 잠깐 와보세요. 5번. 저 5번. 5번에 잠깐 와봅시다. 5번 했다가 다시 돌아올게요. 자, 5번에 보면, 자, 19년도 몇 번 문제예요? 3번 문제죠? 자, 이거는 지금 그 5번 문제를 보면, 자, 테마가 지금 뭐예요? 그림이 등장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림이 등장하는 경우. 자, 아까 그 그림이 등장하는 경우 제가 무슨 말을 조금 써놨었죠? 시각적 효과를 최대한 누려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드렸죠. 자, 그렇다면, 자,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를 봤을 때, 자, 처음에 그림을 봤어. 11년에서 18년의 재생에너지 생산량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자, 처음에 드는 생각 뭐예요? 재생에너지 계속 증가해. 이제 이런 이야기죠. 맞죠? 자, 그럼 그거는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으니까. 자, 그러면, 자, 혹시 요 그림을 봤을 때 약간 눈에 약간 밟히는 연도 2개 정도가 있다면? 몇 년도일까요? 14년도나 아니면 16년도나. 요럴 때가 약간 눈에 밟힐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뭐 취향에 따라서 선생님 저는 12년도가 너무 눈에 띄고요. 뭐 18년도가 눈에 띄어요. 그럼 아마 15년도도 눈에 띄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17년도도 눈에 띄어야 될 거예요. 제가 무슨 농담 하고 있는지 알겠어요? 선생님 뭐 다 눈에 띄는 건데요? 막 그러지 말고, 자, 시각적 효과잖아. 자, 이게 그냥 표로 나왔을 때랑 그림으로 나왔을 때의 차이를 분명히 인지를 해달라고요. 그래프로 나왔을 때는 분명히 경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는 애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전반적으로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제가 처음부터 전반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증가하고 있다 그랬죠. 근데 그 증가폭이 다른 때에 비해서 좀 작은 때가 언제예요? 작은 때가 14년과 16년 정도입니다. 14년과 16년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가 약간 눈에 들어와야 돼요. 맞죠? 그래서 이거 좀 이상한데, 뭐 일단 근데 엄청 커지고 있네. 뭐 그냥 봐도 뭐 꽤 많이 커지네. 근데 표를 봤더니 16에서 18년 동안의 에너지 원별 재생에너지 생산량 비율, 이런 게 나왔어요. 폐기물, 바이오, 수력, 태양광, 풍력. 그 다음 비중이 있고 개가 합해서 얼마? 100%. 그러면 여러분들 기계적으로 드는 생각 뭐예요? 당연히 나한테 무엇을 물어보겠구나? 당연히 뭐 물어보겠구나? 에너지원. 얼마냐? 에너지원별로 그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얼마냐? 분명히 곱셈 비교 물어볼 겁니다. 처음부터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맞죠? 처음부터 깔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자, 그러면 기억을 읽어봤을 때, 자, 내가 읽어볼게. 자, 기억을 읽어봤더니, 자, 12년에서 18년의 재생에너지 생산량은 매년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다. 자, 어디다 밑줄 쳐볼 거예요? 10% 이상 증가하였다. 10% 이상 증가하였다. 자, 우리는 또 여러분들 착하니까 또 어떻게 해요? 네가 맨날, 그치? 비중이나 증가율 같은 거 하면, 이런 친구들과 함께 하라 그랬죠? 50%, 10%, 5%, 1% 친구들. 이런 친구들과 함께 하라 그랬지? 근데, 자, 이거니까, 땡겨. 소수 좀 하나 땡겨. 자, 오늘 이거 못 알아들어도 돼요. 자, 50%는 전문 용어 반띵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땡겨 반띵이에요. 땡반.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땡겨. 자, 소수점을 하나 땡기면 10%고, 자, 원래 숫자가 있는데 100%인데 그거를 2로 나누면 반띵. 소수점 하나 땡기면 10%. 10% 하나 땡기고 반띵하면은 5%. 소수점 2개 땡기면 땡겨 1%. 요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10%를 가지고 대충 이렇게 더해서 이렇게 들어가도 당연히 뭐 하는데 10% 이상 증가하는 게 너무너무 명백하죠. 자, 근데 다만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본다라기보다 처음에 경향을 충분히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만한 곳은 13에서 14로 갈 때나 15에서 16으로 갈 때 정도만 보면 돼요. 그렇죠? 자, 그리고 오늘의 그 테마 중에 하나가 뭐 있었어요? 대충 계산하자 있었죠. 대충 계산하자. 맞죠? 자, 그러면 아까 소수점 적당히 하자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13년에 28.5에서 31.7로 갔을 때, 자, 여러분들이 뭐 또 뛰어나가지고 그냥 이게 3.2 차입니다. 이거 뺄셈을 했더니 3.2 차입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고, 아니면 28.5인데 내가 10% 증가한데 30도 안 되는데, 그러면 10% 해봤자 3도 안 되네? 내가 3을 더해볼까?
28.5에 3을 더해볼까? 31.5, 31.7에 택도 없네? 택도 없는 건 아니 가깝지만 더 작죠? 네, 자, 그러니까 10% 이상 증가했구나. 그냥 그렇게 가는 거죠. 대충 하자 이제 이런 얘기예요. 언제 정확하게 해요? 애매할 때. 애매할 때 가는 겁니다. 애매할 때. 자, 그러면 자, 뭐 그런 느낌을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자, 여러분들 리을 선택지 한번 해봅시다. 리을 선택지. 자, 리을. 자, 리을 선택지 한번 해보세요. 리을 선택지. 자, 리을 옳지 않죠? 리을 옳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뭐 별건 아닌데 자, 어디에다 밑줄 쳐요? 3배 이상. 3배 이상에다가 밑줄 한번 쳐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애초에 여러분들이 지금 수력을 에너지원으로 하는 재생에너지 생산량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애초에 재생에너지 생산량에다가 수력의 비중을 갖다 곱한 그 값을 해야 돼요. 맞죠? 자, 그러면 얘가 16년이고 얘가 16년이고 얘가 18년이에요. 자, 근데 무엇을 얘기했으니까 18년이 16년의 3배 이상이다. 그럼 여기에다가 막 3 곱해서 이쪽이 더 큰가? 보통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도 되고 애초에 이게 무슨 비교예요? 곱셈 비교죠? 곱셈 비교. 자, 3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혹시 여기에서 눈에 띄는 숫자 2개만 고르면 뭐가 있어요? 10, 15 맞죠? 고맙습니다. 마음이 같아요. 자, 근데 이거 왜 이런 게 찍혀있지? 자, 그러면 자, 여기 자, 10이랑 15 이렇게 있는데 자, 이렇게 갔을 때 자, 이거 몇 배도 안 돼요? 1.5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배 같은 게 나왔을 때는 2개의 곱인데 3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 1.5배랑 2배 요거를 가지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야 이거 1.5배도 안 되는데 너는 어때? 2배도 안 돼. 그러니까 당연히 몇 배가 안 돼? 3배가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기 편한 거 그냥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되게 이제 노골적인 이제 그런 곱셈 비교가 나오니까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6번 여러분들 해보시고 아까 하려던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거 얼른 하고 얼른 추첨하고 가야겠습니다. 근데 내일 나올 거죠? 네가 알 바 아니다. 뭐 그러지 말고. 자, 오늘, 내일, 모레, 그 다음 목요일, 금요일 전부 다 무료 수강증 5명, 그 다음에 교재 20개 이렇게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 와서 공부하세요. 자, 25번. 자, 25번으로 가볼게요. 25번. 자, 25번으로 가보시면, 자, 조금, 자,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러면 그 25번에서 기억, 니은을 한번 해볼까요? 기억, 니은? 자, 기억, 니은을 한번 해보세요. 미안해요. 디귿까지 해보세요. 네.
자, 네. 풀어봤죠? 네. 자, 일단 기억, 니은, 디귿 해보라고 했는데 일단 답이 3번이에요. 답이 3번입니다.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이 문제가 이제 14번 문제였어요. 14번 문제인데 지금 우리 지금 테마 자체가 뭐냐면 저것도 보여줘야 되는데 24번도 보여줘야 되는데 이따가 해볼게요. 자, 일단 이 문제에서는 그 국산 맥주 소비량 및 수입 맥주 소비량. 근데 요즘에 술 마셔요? 그럼 질문 다시 해볼게요. 축구 봐요? 이제 네, 이제 끝났나? 맞죠? 그 준우승으로 끝났죠? 근데 그 보니까 요즘 막 맥주 어마어마하죠? 막 그 몇 개, 8캔에 얼마까지 봤는데? 수입 맥주. 관심 없나요? 맥주 안 먹어요? 소주는? 네, 자, 적당히 드세요. 네, 자, 근데, 자, 그게 이제 요즘 그 수입 맥주가 이렇게 많이 늘었잖아요. 맞죠? 그래서 가격 공세도 있고 막 그래서 뭐 요즘 이슈 중에 하나가 그 주류세 이제 인하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죠. 근데 그거를 보고 댓글을 봤는데 댓글 너무 웃겨.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다. 국산 맥주는. 뭐 약간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그 맛없는 걸 왜 먹냐. 계속 물만 타는데 뭐 그런 것들. 자, 다시 보세요. 자, 그러면 자, 그림이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그림을 처음에 봤을 때 들어야 하는 생각이 뭐예요? 소비량이 들쭉날쭉 하다가 13년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 뭐 해요? 증가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건 뭐라고요? 전체 그 소비량 자체가 13년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 올라갔다. 그게 한눈에 먼저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그 국산과 수입이 이게 두 개가 이렇게 같이 들어와 있는데 분명히 나한테 무엇을 물어볼 거다? 수입의 비중 같은 걸 물어볼 거다. 그냥 그 생각은 드는 거예요. 맞죠? 자, 그리고 이제 표를 봤더니 각국의 맥주 전체 맥주 매출액 대비 브랜드별 맥주 매출액의 비중 순위 막 나와 있죠. 파스. 이게 뭘까요? 이게 카스인가요? 네, 카스. 그럼 하이프는 하이트겠네. 그쵸? 드로이씨는 뭔지 모르겠어요. 드로이씨가 뭐예요? 이거 대답하면 이상한 사람 되는 건가요? 자, 모르겠어요. 저는 저 중에서는 그 7위에 있는 걸 좋아합니다. 하이네켄. 자, 하이네켄. 저는 약간 이 문제에 조금 불만이 있다면 그 가포로가 조금 불만이에요. 아니 그래도 우리 자존심이 있지. 이거 일제 맥주 아니에요? 맞죠? 죄송합니다. 예, 자, 근데 자존심 저도 없습니다. 예, 자, 그러면 자, 요 기억 같은 게 나왔던 게 처음에 맥주 소비량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부터 나왔다.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애초에 그림을 봤었다라면 굳이 뭐 다시 갈 필요 없이 아까 증가하던데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을 보자면 자, 2010년 각국의 맥주 소비량 중 2% 미만이었던 수입 맥주량 소비 비중이 그 7% 이상이 되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기 위해서 2% 같은 거는 어떻게 해요? 땡겨 1%가 몇 개 있는 거? 2개 있는 거. 맞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그냥 계산을 또 하게 되는데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했으면 해요. 자, 그림의 장점은 뭐라고요? 시각적 효과라고요. 안 더해도 200보다 작고 195보다 크죠? 그림에서 봤을 때 2010년이 맞죠? 200에 땡겨 2배 하면 얼마예요? 4 맞죠? 자, 근데 200의 2%는 4인데 거기에서 5 차이 나봤자 그게 땡겨 2%를 한다 그러면 그 5차가 3.5까지 내려오진 않을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2% 미만 맞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2%는 애교였죠? 뭐가 나왔어? 7% 따위가 나왔어요. 7% 이상. 자, 거기에다 밑줄을 한번 쳐봅니다. 7% 이상. 근데 작년인가 8%인가 9%인가 나온 적이 있어요. 네, 자, 근데 자, 여러분들 이런 거는 자, 7% 이상 같은 거는 가볍게 치고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자, A가 예를 들어서 7% 이상이래. 자, 그 얘기는 A에다가 몇 프로를 더하면 내가 3%를 더하면 뭐보다 높아요? 10%보다 높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를 계산을 할 때에도 자, 2018년에 갔을 때 자, 여러분들이 16.8 더하기 204.8을 되게 열심히 할 수도 있는데요. 그게 그 합은 일단 220보다 크고 225보다 작아요. 대충 그냥 225라고 치자. 225라고 치면
여러분들 그거 땡겨 3배 하면 얼마예요? 3.75죠. 자, 그러면 그 3. 자, 다시 그림에서 2018년도에 그 막대 그래프 있죠. 걔의 그 y값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신다면 220보다는 크고요. 225보다는 작아요. 맞죠? 자, 근데 자, 220에 1% 하면 얼마? 2.2. 3배 하면 6.6. 맞죠? 자, 그러면 225에 땡겨 1%는 얼마? 2.25. 3배 하면 얼마? 3.75. 맞아요? 자, 그러면 근데 그 뭐 3.75 같은 거를 16.8에다 더했다 쳐요. 더했다 칩시다. 자, 그러면은 그게 얼마가 나와요? 20.55대죠. 맞죠? 자, 그러면 그게 220보다 큰데 220의 10%는 22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덧셈을 이제 하실 때 그 7% 이상에 대한 거를 좀 간략하게 이제 접근을 하려면 그냥 3% 했을 때 얘가 10% 이상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요거를 이제 좀 대충 따라와 보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네, 그냥 이것도 약간의 이제 습관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냥 있는 그대로 이제 7% 이상을 더하기 3% 해가지고 대충 더해 보세요. 아니면 뭐 정 안 되겠으면 그냥 220에 7%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 220, 자, 200에 7% 얼마? 14. 그러면 1.4 더하면 얼마? 뭐 15.4. 그거보다 16.8이 더 한참 크니까 어지간해서 맞겠지?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해도 괜찮습니다. 맞죠? 네, 자, 그러면 자, 디귿 같은 경우에는 자, 증가율 역시 매년 커지고 있다. 자, 이런 게 나왔는데 자, 증가율이 매년 커지고 있다. 거기에다 밑줄을 친다면 자, 여러분들이 일일이 증가율을 매년 일일이 정확하게 계산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이런 문장이 나왔을 때 우리 기계적으로 어떻게 해요? 증가폭을 먼저 계산하고 증가폭이 일정하기만 해도 증가율이 분명히 감소하잖아요. 맞죠? 자, 그러니까 증가폭을 먼저 계산을 했더니 그 15년에서 16년으로 갔을 때보다 16에서 17로 갔을 때 증가폭이 더 작아요. 그래서 이때는 증가율이 반드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맞죠? 자, 증가율이 매년 증가한다. 자, 이런 게 나왔을 때는 항상 증가율을 먼저 계산하기보다는 뭐부터 판단하겠다? 증가폭부터 먼저 계산을 하겠다. 그래서 의심이 되는 곳을 가보겠다. 뭐 요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아, 이거 하나 더 하고 싶은데 해도 되죠? 저는 좀 바쁘긴 한데 일단 그 오늘 제가 그 뒤에 이렇게 출강 나간 날인데 이제 오늘이 종강이에요. 그 친구들이 이제 종강인데 오늘 기말고사 보는 날이에요. 걔네들 기말고사 보면 되게 힘들어합니다. 제가 조금 악랄한 게 그 시험을 3번 봐요. 중간고사 1, 중간고사 2, 기말고사. 역시 관심 없죠? 네, 자, 그럼 자, 요것만 해보자. 옆에 왼쪽에. 자, 왼쪽에 이거 하나 더 가르쳐주고 제가 오늘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얼른 뽑겠습니다. 자, 왼쪽에 24번에 보면은 자, 다른 거 하지 말고 자, 그 리을 한번 해보세요. 리을. 자, 리을에다가 별표 쳐보고 자, 리을 한번 해봅니다. 자, 리을 맞죠? 리을 맞습니다. 오라요.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어디다 동그라미 쳐볼 거야? 35%.
35%에다 동그라미 쳐볼 텐데, 자, 이제 35%가 나오면 많은 생각이 들 거예요. 자, 뭐 그냥 계산을 하겠다. 그러면 뭐예요? 그냥 계산을 하면 10% 3개에다가 5% 하나. 별 메리트가 없죠. 맞죠? 네. 그나마 어떤 거 나오면 조금 쉽겠어요? 35 곱하기 35% 이런 거 나오면 조금 쉽긴 하겠죠. 왜? 여러분들 제곱수 외우고 있으니까. 3, 4, 12, 25, 점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찍겠죠. 자,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자, 또 하나가 있다면, 자, 이거는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봐요. 자, 35% 이상이 만약에 맞다면, 자, 35% 이상이 맞다면, 자, 내가 35%를 3배 하면 어때요? 105죠. 맞죠? 자, 그래서 자, 이런 걸 혹시 물어본다면 내가 눈에 잘 안 들어오면 그냥 3배 한 값이 전체보다 몇 프로 더 큰지 봐요. 5% 이상 더 큰지 봅니다. 이런 방법이 하나 있어요. 맞죠? 아니면은 그냥 숫자 뭐 세팅을 그냥 봐도 상관없고요. 세팅 같은 게 나오면 그걸 가지고 하셔도 됩니다. 자, 근데 어떤 지금 여기서 35% 미만에 대한 걸 묻고 있는데, 자, 이런 생각을 이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이까짓 거 여러분들이 해가지고 일일이 막 다 더하거나 막 그래도 괜찮은데, 좀 이런 것만 안 했으면 합니다. 뭐 이렇게 다 더했더니 얼마고 이렇게 다 더했더니 얼마야. 그래서 다 더해서 이게 나왔는데 얘 35%랑 이걸 비교해봤더니 얘가 더 작아. 자, 이거를 계산할 때 얘네들을 쓰지 않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센스가 있었다라면 더하기를 6개를 하는 것보다는 성별에서 더하는 게 좀 더 나을 거예요. 물론 제정신이 아니면 이제 관련 업무 경력으로 가겠죠. 맞죠? 그래서 근데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별 쪽에서 이렇게 가서 4개를 더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걸 하고 싶은 게 아니고 40대가 35% 미만이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럼 40대에 대해서 이제 보잖아요. 그래서 40대를 봤는데, 야, 여기 25 있고 26 있는데, 야, 26은 너 여기에서는 제일 작네? 맞죠? 27, 26, 28 중에서는 누가 제일 작아요? 26이 제일 작죠? 근데 25 너도 제일 작아? 아니, 나는 좀 더 커. 이제 이렇게 나왔죠. 그럼 나를 방해하는 애가 누구예요? 얘네. 아, 그래. 그럼 너 없어져. 라고 얘기하는 건데, 자, 얘를 2를 빌려와요. 빌려오면 얘가 어떻게 바뀌냐면 23 더하기 2가 돼서 25가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하세요. 맞죠? 자, 그러면 제일 작니? 제일 작아. 아직도 내가 제일 작고 25, 25도 26이 있으니까 내가 제일 작아.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자, 이게 여러분들 혹시 기초인문 때도 배웠겠지만, 자, 덩어리가 이렇게 3개가 있어요. 덩어리 3개가 크기가 만약에 다 똑같잖아? 그러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예요? 3분의 1이죠. 다 똑같으면. 근데 만약에 이게 다 달라. 이게 제일 크고 이게 제일 작아. 그러면 어떻게 왔죠? 제일 큰 거는 당연히 3분의 1보다 크고 제일 작은 거는 3분의 1보다 작겠죠. 그렇죠? 얘는 해봐야 알아요. 맞죠? 자, 근데 지금 보니까 어때? 우리 40대가 아니고요. 네, 자, 곧 돼요. 네, 자, 근데 이게 제일 작아. 그러면 제일 작으니까 3분의 1이고 제일 작으니까 3분의 1인데 3분의 1보다 작은데, 그런 제일 작은 것끼리의 합이니까 너는 당연히 뭐보다 작아? 3분의 1보다 작아.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분수 외워요? 3분의 1 얼마지? 0.33333. 맞죠?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33.3%보다 작으니까 35%보다 작겠지. 그렇죠? 이제 요런 생각들을 이제 한번 해보는 거고, 뭐 정 안 되겠다. 선생님, 저는 뭐 숫자 떼다 갖다 붙이고 뭐 이런 거 너무 싫어요. 그러면 그냥 더해. 더했더니 얼마? 53, 51, 51. 덩어리 몇 개? 3개인데, 니네가 제일 작아. 그러니까 니네는 둘 다 3분의 1보다 작고, 너희는 3분의 1보다 커. 그냥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죠. 답이 됐죠? 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 쭉 해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오늘 제가 여러분들 역대 무료 특강 중에 지금 19년 문제를 가장 많이 풀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요런 적이 별로 없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됐으면 하고, 오늘 이 출제 규칙에 대해서 좀 이해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좀 해보시고요. 금요일 날 제가 또 수업을 또 하잖아요. 그날은 또 다른 수업을 합니다. 다른 수업을 하니까 여러분들 좀 공부를 복습 잘 해서 그날 또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요거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